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해수에 관련 거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생생한 증언을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대명청지 도대체 납득이 됩니다. 핵심 증인들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기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청문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21일 열렸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을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다시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낮 12시 7분, 12시 43분, 낮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5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이어 임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하고 유 관리관은 다시 경북경찰청과 통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1분께 장관 직무대행 중이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사이에 긴박한 연락이 오간 당일의 통화 기록입니다. 최상병 사건 회수를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한 연락이 먼저 왔고 이런 연락이 올 것이란 사실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경북청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럼 어떤 얘기를 했죠?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사건 회수를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도 관여했다는 점은 확연해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누구의 전화였는지도 의문이었는데 이에 대해 이종섭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종섭 장관 예. 800-7070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시원 비서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 대상, 그다음 내용 그것은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국방비서관한테 받은 거 이 아니에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 전반에 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사건 초기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고 이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의 사건 개요 설명과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제가 고 최수근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 이 말씀은 수근이 할아버지가 수사 결과 설명을 하던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수사 종결권은 없지만 제 손을 떠나기 전까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군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첩을 결정했을 때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감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첩 보류라면 제가 또 해병대 사령관이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사령관님 제발 정직한 해병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령관님 안보실장님 만나보면 안 되나? 대통령님을 만나보시면 안 되냐? 정말 이걸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 자료가 가고 나서 다시 이첩하고 나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관을 대면해서 보고하는 것도 군생활에 처음이었고 이첩된 수사 서류가 다른 기관에 회수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장관한테 보고를 마치고 나올 때 장관이 분명히 제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군생활 중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전하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이 배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전하규 대변인은 국민들로부터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되었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 수사는 잘 된 것 같다라고 했고 허태근 정책실장이 수사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다. 특별한 문제점 없고 이견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장관이 질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 대통령 경로했다는 박정훈 증인의 말이 망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박정훈 증인 핸드폰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지운 적 없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다고 영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허위 사실이죠. 100% 허위입니다. 국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차라리 따랐으면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가족들한테 당당하고 자녀들한테도 당당한 그런 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이런저런 통화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도로 느껴졌습니까? 지휘로 느껴졌습니까? 간섭으로 느꼈습니까? 5번의 통화를 하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외압으로 느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굳이 텔레그램을 보내요. 징계로 하는 건 덤벼야. 그것은 군에서 전형적인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한 형태입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은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신범철 증인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한 거 맞죠? 예, 통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예,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수해 와라 하신 거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현 증인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그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통화한 내용은 뭐죠? 제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고 임기훈 증인이 이시윤 증인한테 3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예. 이시윤 증인은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월 9일 12시 33분 09초에 이 번호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3분 30초 가량 받으셨어요.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좀 국정원 못하겠습니다. 관계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와 통화하셨죠? 전화 온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날 아침 해병대 1사단 공보 정훈실장이 카카오톡으로 해병대 활동상을 다룬 사진과 기사를 보내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칭찬했는데, 이 사진에는 해병대원들이 허벅지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중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날 저녁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언제 알았습니까? 예, 19시경에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의 사망 이전에는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를 안 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망 사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중 수색 장면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카톡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에 알았다고 또 아까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밑에다 그걸 그어놓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확인된 사실에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 경로에 대해 말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과 3번의 통화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메모를 하고, 그래서 그 메모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법률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군검찰 조사에선 대통령 경로 발언에 대해 박 전 단장의 거짓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더니 청문회에선 위증 처벌이 두려운지 아예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증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죄책이 드러날 수 있는 증언, 즉 자백이 될 수도 있는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죄책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청문회가 시작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48조는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뻔히 드러난 사실에까지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모습이 측은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상세하게 답변한 박정훈 대령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면피성 답변으로 의혹의 실체에 더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 청문회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 나아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청문회였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